7번 볼게요. 자, 영수철 파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될 때 리본은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는데 위아래로만 이렇게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본은 위아래로만 진동한다. 용수철이 매질이 되겠고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된다. 용수철을 더 큰 폭으로 흔들었어요. 용수철 파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데요. 진폭이 더 커진다가 되겠죠. 이렇게 더 출렁출렁하는 거 위아래로 가는 거는 이제 진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 커진다. 이 파동의 파장은 몇 미터인가 돼 있는데요. 자, 진동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4m죠, 4m. 파동은 이제 이 파동의 파장은 4m가 되겠고요. 이번에 이 파동의 진동수는 몇 헤르츠일까 그랬는데요. 주기를 한번 보시고요. 주기가 이렇게 한번 가서 진동 중심에서 오는데 0.2초 걸렸죠. 한 파장에 0.2초 걸렸고요. 그러면은 진동수는 이건 주기가 되겠고 진동수는 0.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0이니까 5Hz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 시간이고 여기까지 0.2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파장이 요렇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왼쪽 그래프에서는 0에서 여기까지가 4m로 돼 있죠. 4m. 그래서 여기는 거리. 그래서 x축이 시간인지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면은 이제 주기를 따질 수 있고요. 거리면은 이제 파장의 길이를 따질 수 있겠죠. 그죠? 19번은요. 가장 작은 소리는 이 진폭의 높낮이가 가장 작은 다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낮은 소리는요. 낮은 소리라는 건 저음을 말하는 거고 진동수, 빈도가 적은 걸 말해요. 그래서 가는 3번, 나는 4번, 다는 5번이니까 가가 되겠죠. 가장 낮은 소리는 가. 왜냐면 진동수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그죠? 자, 이제 실력 판단 볼게요.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어떤 파동이 1초 후의 모습이에요. 자, 파동은 1초에 2cm 진행한다. 그죠? 네, 2cm 진행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파동의 진폭은요. 이제 0에서 10까지니까 10cm다. 맞네요. 파동의 파장은 그랬는데요. 파동의 파장은 8cm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갔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올 때까지가 8cm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8cm로 고쳐주시고 파동의 주기는 돼 있는데요. (1초에) 2cm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1cm에 2cm를 1초 동안 2cm를 간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8초 동안에는 8초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8cm니까요. 8cm면은 4초 걸리겠죠. 그죠? 4번은 맞고요. 4초니까 진동수는 4분의 1 해서 0.25Hz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주기나 진동수 구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2번은요. 이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모습이래요. 파도의 진폭은 그랬는데요. 요 보시면은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까지가 5m이니까 진폭은 5m가 아니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절반인 2.5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파도의 파장은 높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니까 10m가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렸어요.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다. 자, 이후에 배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배는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배가 움직이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전달되는 거죠. 어쨌건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치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2번에 3번이게 되겠네요. 배가 이동하는 거는 바람을 받아서 가는 거다. 그리고 배는 여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위아래로만 진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곤충이 날개짓을 할 때도 공기로 진동이 전달되면서 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뭐 모기 같은 경우 귓가에서 모기 소리가 나는 이유가 그 모기의 날개 소리가 이제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공기 진동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잖아요. 뭔가 뺑 하고 그 나는 높은 소리가 나는 이유가 날개짓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빠르게 진짜 그지? 진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날개짓은 500Hz 그러니까 초당 500번을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빠른 거겠어요? 모기가 1초에 500번, 600번의 날개짓을 하기 때문이고 파리는 천천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새는 더 천천히 하겠죠.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 중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 곤충이 날개짓으로 발생한 소리도 파동이라서 공기와 같은 매질이 있어야 전파된다. 소리니까요. 이제 공기와 같은 매질이 있어야겠죠. 잘못 이야기한 거니까 1번은 일단 맞는 거고요. 맞는 얘기를 한 거죠. 지온이 모기의 날개짓은 파리의 날개짓보다 높은 소리, 그죠? 네. 진동수가 많으니까. 제희 모기가 내는 소리가 파리가 내는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고음인 이유가 되겠죠. 높은 소리가 들리는 이유. 3번은 틀렸고요. 벌은 1초에 200번 정도 날개짓을 한대요. 벌의 소리는 헤르츠 200Hz 정도 돼요. 이것도 맞는 거죠. 지성이가 틀렸네. 제이랑 지성이가 틀렸어요. 3번, 5번 되겠고요. 벌이 내는 소리는 파리보다는 크고가 아니라 높고가 되겠죠. 모기보다는 낮은 소리로 고치셔야겠네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렇게 이제 고치시면 되겠고요. 4번은 파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파형이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죠. 기억에서 1번은요. 가에서는 가장 낮은 소리인데요. 높고 낮은 거는요. 빈도라 그랬잖아. 진동수니까. 그래서 가는 가장 높은 소리겠네요. 네. 그리고 가해를 해석하면요. 가장 작은 소리가 되겠죠. 진폭이 작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박자가 느려졌네요. 이렇게 빠르다가 느려졌잖아요. 그죠? 2번 맞고요. 느려졌다는 거는 파장이 길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번은요. 다에서 가장 높은 소리라고 했는데요. 높은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가 가장 높은 소리 나, 다 나다가 조금 가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소리죠.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라가 더 파장이 짧은 것 같죠? 라는 아니구나. 파장이 가와 라가 파장이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다는 어쨌건 가장 큰 소리가 되겠죠. 3번은 틀렸고 4번 라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소리를 했는데요. 라에서가 나에서보다 라가 나보다는 진폭이 크니까 큰 소리가 맞네요. 그래서 2번 4번이겠죠? 아니네. 잠깐만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박자가 느려졌다? 이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4번은 일단 맞고요. 5번 마에서가 다에서보다 파장이 짧은 소리 그랬는데요. 마가 다보다는 파장이 짧은 건 맞네요. 예. 그래서 4번, 5번이고요. 2번은 보자. 박자가 늦어졌다.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잘못됐나 봐요. 예. 파장이 이제 길어져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소리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그냥 빈도로 따지면요. 빈도가 이제 작아졌으니까 낮은 소리가 됐다. 그리고 세기는 커졌다. 그냥 이렇게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4번, 5번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박자를 알 수 있는 그래프는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넘겨서 이제 원소와 화합물 4단원 들어갈 건데요. 단원 마무리 평가는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꼭 넘겨두시고
130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4단원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다음 주 2주 후에는 저희가 이제 2단원으로 그 2학기치 교재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날은 제가 이제 뭐 따로 복사를 또 해드릴 테니까 어쨌건 한 2주 정도 여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제 1학기 교재가 마무리됩니다. 자, 1번 원소와 화합물 보시면요. 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까지 뭐 과학을 계속 할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화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화학이라는 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물질의 여러 가지 양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게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의 여러 가지 원소,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앞으로 화합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당연히 고등학교 시간에 이제 화학 수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학을 진학할 때 이공계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물리화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원소와 화합물,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뒷장에 있는 그 원자의 구조까지만 일단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주기율표라고 해가지고 원래 고등학교 때 있던 내용인데 여기 내려왔어요. 주기율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분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130페이지 이제 원자 볼게요. 원자라는 건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라는 건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예요. 그리고 그 원자에 대해서 하나의 성분을 말할 때는 원소라는 표현을 써요. 밑에 보시면요 원소와 화합물이 있는데 원소는요 보통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밑줄 하세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있죠. 예를 들면은 잘 아시겠지만 물이라는 건요 H2O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H2O인데 이때 수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을 때는 보통 원자라는 표현을 써요. 수소 원자가 여기가 2가 2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1개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어쨌건 그런 뜻이고 만약에 어떤 성질을 말할 때는요 수소 원소 그 다음에 산소 원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원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하나의 원자의 성격을 말할 때 성질을 말할 때는 수소 원소의 성질 그 다음에 산소 원소의 성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산소라는 원소는 기본적으로 O잖아요. 그리고 수소는 H인데 산소는 그냥 일반적으로 원자 두 개가 산소 원자 두 개 만나서 산소라는 기체는 불을 끄는 성질이 있죠. 그럴 때는 보통 산소 원소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다음에 수소라는 거는 이제 생활에서 그 우주상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장 가볍고 뭐 이런 성질을 표현할 때는 원소라는 기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원소, 원자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쓰는데 물질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원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하나의 성격이나 성질을 표현할 때는 그냥 원소라고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고 물질이 있는 기본 성분이다. 성분이랑 성분 혹은 성질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원소라고 하고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합물이라는 건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물질들 있잖아요. 물이라든지 뭐 산소 기체라든지 이산화탄소 기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알루미늄, 뭐 금속 이런 등등등. 알루미늄 금속은 아니다. 네.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테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원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원자들로 합쳐진 뭐 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화합물이 있어요. 참고해 주실 될 것 같고 오른쪽에 혼합물과 화합물이라는 정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혼합물은 소금물, 설탕물처럼 단순하게 막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기 같은 것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물질이고요. 성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경우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뭐 여러 가지 질소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합쳐진 형태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섞여 있는 거죠. 소금물은요, 물의 소금 입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배웠죠. 물리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소금물이다. 그럼 끓여가지고 끓이는 것과 관련된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1단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혼합물은. 화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 H2O다. 그러면은 수소의 성질과 산소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물의 성질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물을 전기 분해한다든지 열을 가해가지고 분해한다든지 하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는요, 혼합물은 그냥 단순하게 섞여 있는 거, 화합물은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원소 왼쪽으로 오시면요,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기본 성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통점은 원소와 화합물은 순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일정하다. 화합물도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징 볼게요. 이제 원소 같은 경우는요, 현재 거의 한 120가지 정도가 있어요. 발견된 게 120가지 정도에 있고요. 정확히는 118가지예요. 그리고 90가지가 이제 자연에서 발견된 것들이고, 이후에 추가된 것들은요, 여러 가지 뭐 핵분열이나 핵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크게 90가지, 그리고 한 20여 개 정도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이제 비추할게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원소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이 원소가 이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분자가 된다.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원소 물질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금속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구리, 철, 금, 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처럼 H2라고 해가지고 수소 두 개가 만들어진 이제 물질들도 있어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요. 대부분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이제 화합물이 되겠죠. 화합물 오른쪽 보시면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데요.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수소나 산소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합물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성분 물질로 분해할 수 있어요. 밑줄해 놓으시고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하는 거는 혼합물이고,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이란 거는요, 뭐 전기를 가한다든지 열을 가한다든지 어떤 뭐 약품을 가한다든지 같은 이제 화학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요,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요,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이 있어요.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개정판에서는 좀 약간 중요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물분해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고전적인 실험이 이제 라부아지라는 과학자가 이제 한 실험이고, 이게 18세기인가 17세기인가 그래요. 그래서 물이 하나의 원자가 아님을 최초로, 원소가 아님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고 수소와 산소로 분리된다는 것을 최초로 이제 실험을 해서 원소에 대한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물을 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물을 뜨거운 주철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철에다가 뭔가가 섞여 있는 게 이제 주철관이에요. 그래서 산소나 여러 가지 철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이제 뭐 대장간 같은 데서 이제 철을 재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칼 같은 거 만들잖아요. 칼이나 뭐 이런 농기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이제 단단한 철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 주철관에다가 이제 가열시킨 다음에 뜨겁잖아요. 거기다 이제 물을 부어.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물이 처음에 분해되면서 이제 주철관이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철과 산소가 만나면 산화철이라고 해가지고 녹슨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주철관에 산소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제 산소가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냉각수를 거쳐가지고, 냉각수라는 건 이제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액체를 식혀가지고 수소로 따로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의 주철관이 달라붙어서, 요거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산화철이라는 형태로 주철관이 녹슬어요. 그래서 산소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수소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시면요, 주철과 난이 녹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이 철에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질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게 산화철이라는 녹슨 형태예요. 또 붉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각수를 통과하면서 직기병이 이제 수소 기체가 모집이 되는 거예요. 포집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현대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전기 분해를 하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분해를 하는데, 요거 뒤에 가면 이제 실험이 있거든요. 136페이지고요. 요거 그때 가서 자세히 한번 다룰게요. 양극하고 음극으로 나눠지면서 전기 분해니까 음극, 양극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요, 양극에는 이제 산소들이 보여요. 이제 얘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음극으로는 수소 기체가 보여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산소를 확인할 때는 이제 성냥불을 갖다 대요. 거꾸로군요. 향불을 갖다 대요. 향불은 우리 뭐 절이나 제사 같은데 할 때 이렇게 이제 꼽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냄새나는 그 향이 있죠. 향불을 갖다 대면은 산소의 특징은 뭐예요? 산소의 성질은 꺼져가는 불을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향불을 갖다 대고요. 향불을 갖다 대면 불이 이제 커진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있구나라는 거고요. 수소에는 성냥불을 갖다 대요. 수소는 폭발성이 있어서 성냥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져. 불이 좀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물분해 실험이 이제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시험에는 뭐 거의 대부분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라부아지에보다는 이제 전기 분해에서 양극과 음극에 어떤 기체들이 모이고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화합물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이 존재합니다. 예로는요, 물, 메테인, 암모니아,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 물은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물은 H2O죠.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은요, 이거 다음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CH4라고 해가지고 탄소 1개, 수소 4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요거는 NH3라고 해서 질소 1개, 수소 3개.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다 외워야 돼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세트산, CH3, COOH, 굉장히 복잡하죠? 탄소 1개, 탄소가 2개,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건 다양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처럼 왼쪽에 있는 애들은요, 수소는 H2로, 그 다음에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산소는 잘 아시죠? 요거는 O2, 우리 교재 이름이 O2잖아요. 그래서 산소라는 뜻이에요. 탄소는요, 보통 C 하나로 표현하고요. 탄소로 된 물질들이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흑연도 있고,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이렇게 탄소로 되어 있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지하 깊은 곳에서 고온과 고압으로 쫙 눌려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좀 지층에서 낮은 곳에서는 탄소 형태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뭐 흑연이 된다든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가루처럼. 그리고 질소는요, 질소 기체 있죠. 보통 N2.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우리 질소 되게 많아요. 우리 공기 중에 78%가 질소예요. 그리고 반응성이 없어서 여러분들 과자 봉지 안에 그 빵빵에 들어있는 기체 있잖아요. 그 질소예요. 반응성이 없어서 음식물 보관하는 데 많이 써요. 충전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구리 이제 CU라고 해서 표현하고요. 철 이제 FE, 이제 하나의 원소들로 돼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한 가지로 된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소로 된 물질, 얘네는요 여러 가지의 원소로 된 물질들을 화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번 보시면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에는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요,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 아세트산은 뭐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오늘 외우셔야 돼요. 자, B 원소 기호와 화학식 첫 번째 보시면요. 원소 기호도 있는데요. 원소들을 이제 영문자로 간단한 기호로 표시한 걸 원소 기호라고 할 거예요.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걸 외우셔야 돼요. 1번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것이다 돼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3번 보시면요. 원소 기호의 변천 돼 있는데 연금술사, 돌턴, 베르셀리우스 있잖아요. 원래 중세 시대에 이제 화학 중세 시대에 여러 이제 뭐 유사 과학자도 아닌 여러 이제 사람들이 금이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금술이라는 게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때 보통 한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연금술이 유행했고 뉴턴도 연금술사였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그 연금술사들이 여러 가지 화학 실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화학을 만들어낸 발견해낸 여러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적은 달랐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실험 기구라든지 화학 그 화학 실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안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때 이런 원소 기호를 이제 처음으로 각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당연히 통일되거나 체계화된 기호는 아니고요. 각자의 가문이라든지 각자의 실험실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마다 이제 다 원소 기호가 다 달랐겠죠. 그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돌턴이라는 과학자고요. 돌턴은 되게 유명한 화학자라서 나중에 이제 보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했는데 지금은 조금 지금과는 달라요. 원 기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뭐 문자나 기호 같은 걸 표현했었어요. 그거를 현대적으로 고안한 사람이 베르셀리우스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원소 기호는요, 보통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뽑아서 만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만들어진 것들은 영어에서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좀 이름이 이상한 것들은 대부분 라틴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건 지금 쓰는 기호는요, 베르셀리우스가 고안한 거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베르셀리우스 이름만 한번 밑줄에 놓으세요.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 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원소 이름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예요. 동그라미.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자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처음에 발견된 원소들은 처음에 발견되거나 처음에 정리한 애들은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로 돼 있고 대문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발견되거나 추가로 정리한 애들은요. 이제 만약에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면 수소는 H거든요. 근데 수은을 이제 또 표기해야 돼. 수는 HG로 표현해요. 수소는 그 다음에 수은은 HG로 표현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얘가 하이드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도 H 어쩌고 저쩌고예요. 근데 그래서 둘 다 H로 시작하는데 얘가 먼저 기호를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수은 같은 경우는 이제 H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소문자를 쓰는데 중간에 있는 소문자를 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알파벳 뒤쪽에 있는 소문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항상 첫 글자 아니면 두 글자로 돼 있고요. 처음에는 무조건 대문자 그리고 두 번째 쓸 때는 소문자. 이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He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헬륨이에요. 셋 다 공통점은 H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문자 H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H 이제 겹치기 때문에 수는 G를 쓰고요. 헬륨은 헬륨 할 때 그 헬륨의 바로 뒤에 오는 알파벳을 써서 HE라고 표현해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첫 번째는 대문자예요. 두 번째 만약에 알파벳이 붙는다 그러면 소문자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원소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수소 보시면요 하이드로젠인데 H가 돼 있죠. 탄소는요 카보니움 돼 있죠. 그래서 C를 써요. 이름이 왜 이상하지?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 소문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두 번째 오는 알파벳은 소문자예요. 헬륨, 그 다음에 염소 클로륨이고요. CHL에서 L자를 따가지고 CL로 표시해요. 중세 시대는 이제 귀족들의 시대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어를 쓴 게 아니라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래서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원소기호 표시해요. 자 이번에 이제 밑에 마지막으로 3번 여러 가지 원소의 기호 그 별표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요거 좀 보시면서 좀 외우실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돼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중요한 원소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자들을 하나의 이제 성질, 성분, 이름으로 부를 때는 그냥 원소라는 표현을 써요. 자, 수소 H고요, 금소 B고요, 플루오린 F고요, 알루미늄 AL이고요, 염소는 CL이고요, 망가니즈 보통 망간이라고 표현해요. MN이고요, 스트론튬은 SR이고요, 바리움은 BA, 헬륨 HE, 탄소 C, 네온 Ne, 규속 Si, 아르곤은요 우리 그 공기 중에 네 번째로 많은 기체고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 질소, 산소, 아르곤 순이에요. 그 다음에 철 Fe, 납 Pb, 금 Au, 리튬, 여러분들 이제 그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있죠? 네, 그 리튬이에요. Li, 질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소 기체 N, 그리고 나트륨은 이제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염화 나트륨을 해가지고 소금의 주성분이 나트륨이에요. Na, 이는요 P, 칼륨은 K, 구리 Cu, 은은 Ag, 수는 Hg, 베릴륨은 Be, 산소 O, 마그네슘 Mg, 황 S, 칼슘 Ca, 아연 Zn, 그리고 아이오딘, 아이오딘 그럼 좀 이상한데요. 요오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I 표시하고요. 백금은 PT고요. 금 같은 경우는요 AU라고 쓰일 때 금하고 은이 좀 헷갈려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금 같은 경우는요 AU라고 돼 있고 은은 AG인데요. AU는 AURUM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오름, 아우름, 오름 뭐 이렇게 이제 읽고요. 은 같은 경우는 아르젠트라고 읽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 왔고요. 아르헨티나 있죠, 아르헨티나 국가 중에 축구 잘하는 아르헨티나 있죠. 그 난민. 그 아르헨티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G자가 스페인어로는 H로 읽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여기서 나왔고, 그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스페인이나 이쪽에서 이제 개발한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잖아요. 은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든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은이 많이 나와서 아르헨티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철은 FE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것도 FERRUM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130페이지는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들을 조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5분 정도 드릴게요. 오늘 시험을 보진 않을 거고요. 이 원소 기호를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외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수업 이후에.
같이 외우시면서 이제 13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잠깐 원소 기호 익히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앞에 걸 보고 또 좋으니까 한번 이제 써보세요. 오늘 진도는 그래서 138페이지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문제만 조금 몇 개 풀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138번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외워보시고 같이 한번 또 보고 정리할게요. 오늘 시험 안 봐요. 시험은 안 볼까요? 뭐